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8세대로 거듭난 신형 소나타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이상의 발전을 거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급을 넘어서는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프레임이 빚어낸 주행 감각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길들인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물론 힘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나중에 큰 거 한 방 남겨놓고 출시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형님격인 그랜저의 눈치를 봐서라도 꾹꾹 눌러놓은 실력이 못내 아쉬울 뿐이었죠.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디자이너는 신형 소나타를 구상하면서 소나타 뉴라이즈에 이미 많은 복선을 깔고 있었는데요. 사실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신형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를 첨가시켜서 변화를 가지는 게 교과서적이죠. 이번 신형 소나타의 경우는 이전 모델과 차체 비례부터 틀리다 보니까 소나타 뉴라이즈에 적용된 신형 소나타의 특징들이 다소 과하거나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신형 소나타는 기존의 소나타보다 훨씬 커지고 납작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 세단을 상징해오던 자리를 그랜저에게 내주고 다소 포지션이 희미해진 소나타는 보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감각의 요소들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또 전장은 4900mm로 45mm 늘렸고요. 높이는 1445mm로 오히려 30mm 낮췄죠. 그리고 휠베이스를 2840mm로 늘려서 자연스레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었는데 기존에 마냥 넓기만 했던 느낌 대신에 거친路面에서도 자세를 훌륭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은 넓은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체 공학적인 시트와 흔들림을 세련되게 잡아주는 승차감에서 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현대차도 그 점을 간파한 결과를 소나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렐리 P0 타이어를 사용해서 운동 성능과 승차감을 더욱 높이고 있죠. 실제로 신형 소나타와 마주해보면 보닛 끝을 과감하게 떨어뜨려서 마치 스포츠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보닛 라인의 슬림한 라인과 궤를 같이 하는 헤드램프는 기술적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나타와 같은 대중적인 모델에는 더욱이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닛과 측면 캐릭터 라인, 덕테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리하게 접어서 표현된 부분들은 여러 번의 난이도 높은 프레스 공정 끝에 만들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음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를 보러 갔다가 소나타를 계약하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법한 실내를 가졌는데요. 그랜저 오너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분명 하극상이 맞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모니터, 전자식 버튼, 변속 버튼,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등은 그랜저에 없는 것들이죠. 게다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슬로건으로 내건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에 몸을 맡기면 차체가 낮아진 만큼 시트 포지션의 낮은 높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간 소나타에서 느낄 수 없던 감각입니다. 스포츠카는 아니더라도 흡사 유럽의 스포츠 세단과 비슷하죠. 답답하다기보다는 마치 스포츠 쿠페에 앉은 듯한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어 노브 대신 적용된 전자식 버튼 변속기는 적응하기까지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속 버튼은 팔걸이 부분의 센터 터널이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손 운전 시에는 오른팔을 오롯이 센터 팔걸이에 의지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만큼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컨셉트카의 것을 떼어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파지감도 훌륭하고요. 한 손 운전 시에 손을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별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는데요. 특이한 점은 방향 지시 등 점등 시 후측방 영상이 클러스터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또 블랙박스 개념의 빌트인 캠이 적용되었는데 실시간 영상 확인은 물론 저장 데이터의 줌인 기능과 타임랩스 녹화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영상들은 10.25인치 터치스크린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녹화도 가능한데요.
옵션에서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셔야 하고요. 그 아래로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지금 적용되었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 전자식 버튼 변속이 편하고 직관적인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넓어야 제맛이죠. 지금까지 소나타가 그랬듯이 신형 소나타 역시 실내 공간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뒷좌석엔 키가 176cm인 제가 앉아도 레그룸은 물론 무릎 공간도 한 뼘 가까이 넉넉합니다. 차체가 낮아졌지만 이 정도라면 머리 공간이 부족할 수 없겠죠. 문짝을 따라서 긴 팔걸이와 센터 암레스트를 펼쳐서 시트에 몸을 맡기면 바로 사장님 자세로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스템에 추가된 원터치로 조수석을 눕히거나 앞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뒷좌석엔 도어 커튼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까지 살펴봤으니 한번 달려보시죠. 시동을 켜면 4기통 가솔린 엔진음이 다소 거친 듯 부드럽게 실내로 전해집니다. 신형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은 신형 소나타에 처음으로 탑재되었는데요. 초기 이슈가 말끔히 해결되어서 공회전 중에도 진동과 소음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역동적인 신형 소나타의 모습과 달리 패밀리 세단에 가까운 편안한 승차감인데요. 스포티하고 명밀한 승차감은 1.6 터보 모델과 소나타 N 모델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반응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바닥의 잔진동과 소음을 세련되게 걸러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 주행에 쓰는 파워나 변속기의 성능은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급 가속 시에는 가속 반응과 변속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패들 시프트 역시 반응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가속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한결 기민하게 변속을 바꿔 물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의 최고 출력은 160마력, 최대 토크는 20.0kgm이고요. 공차 중량은 1.5톤에 달하는 1470kg입니다. 소나타를 움직인 데는 크게 부족함 없고요. 엔진 회전수는 6500rpm까지 사용 가능하고 높은 rpm에서도 매끄럽게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속은 무난한 편이지만 실내로 전달되는 엔진 소리와 핸들링, 낮은 무게중심과 시트 포지션 덕분에 적당히 운전을 즐겁게 할 수 있고요. 낮아진 스탠스는 고속 주행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해서 좌우 쏠림 없이 바닥을 든든하게 붙잡고 달립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고속에서 너울을 만나도 자세를 빠르게 추스립니다. 속도가 오름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도 같이 무거워지고요. 앞쪽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지름을 280mm에서 305mm로 키운 덕분에 브레이크의 반응도 제법 빠르고 강한 편입니다. 소나타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소나타의 컨셉이 바뀌면서 가능하게 되었죠. 아무튼 스포티한 스타일로 변모한 외관에 거는 기대와 달리 성능에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는데 향후 출시될 1.6 터보 모델을 비롯한 소나타 N 모델을 위해 지금의 아쉬움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 중에 엔진벽 너머로 타고 들어오는 소음 등은 전반적으로 방음에 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고요. 다만 실내가 조용한 만큼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신형 소나타는 차세대 현대차의 시작점을 자처할 만큼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의 백미는 차급을 웃도는 첨단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60%, 시내 주행 40%의 비율로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3km 이상의 연비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는 18인치 휠 기준 공인연비 리터당 13km를 웃도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 옵션을 갖춘 시승차의 가격은 3,601만원이고요. 가솔린 모델 기준 시작가는 2,346만원부터 2,994만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신형 소나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공감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